네,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번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혐의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기각을 보고 예. 검찰 수사는 이제 어려워지겠구나 했었는데 그때는 이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가 처음에 예. 뺐고요. 알선수재로만 이 구속을 신청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 자체에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는 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인데, 근데 이번에는 알선수재 들어갔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여기에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 적시가 됐고, 추가로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서 네.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나오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세 가지 혐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예. 범죄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유로 구속을 확정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을 했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네.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사실 알선수재만 해도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이걸 소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혐의도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구속영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직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까지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유죄 무죄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기각을 했을 때는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혐의가 있는데 알선수재와 뇌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곽상도 전 의원이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만드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2달 정도 추가로 지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의 지위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익을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탁 내용, 상대방 일시, 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이 영장 실질심사 내용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새로 나왔던 추가 증거가 곽상도 전 의원이 서초동에서 김만배 씨를 만났던 그러한 진술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다 더해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신빙성과 관련된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되어서도 신빙성이 높고 이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 텐데 어제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곽 전 의원의 주장 잠시 듣고 오시죠.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문화재 발굴 작업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오늘 나왔을까요? 그건 뭐 청탁했다는 게 범죄 사실이 기재가 안 돼 있지. 네. 자,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 네네.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곽 전 의원 발언을 맞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이 한 4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검찰하고 곽 전 의원 사이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법원은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본 그렇죠. 거죠. 곽상도 의원은 이제 전면 부인이죠.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들어간 정치자금법이 조금 쟁점이 됐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법정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알선수재는 과연 당시 하나은행과 이 김만배 씨 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느냐. 지난 12월에 기각될 때는
검찰이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식당에서 만났다 했는데 그 시간에 곽상도 전 의원이 다른 알리바이를 대면서 예. 그 영수증이 이제 증거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추가적인 증거들을 이제 첨부한 것으로 아까 예. 최다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에 예. 과연 뭘까? 그럼 국회의원으로 이제 재임하고 있을 때 문화재 문제, 그 개발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재 문제를 좀 무마시켜주는 행동을 했던 거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범죄 사실로 적시돼 있지도 않다. 문화재 문제는 오늘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가능성만으로 지금 검찰은 구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냈냐 하면 이것은 사건을 내가 수임을 했고 법률적 조력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다. 변호사이니까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6년 총선 전후였다는 말이죠.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치 후원금은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천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임을 했고 그럼 수임을 했다면 정말 신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 입증이 됐다면 뭔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입증됐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 5천만 원이 상당히 모호한 돈이 됐을 네.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이 법원에서는 조금 이것을 수상한 정황을 더 범죄 혐의의 인정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검찰이 지난 12월에 비하면 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양한 이 근거 자료들을 추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달 보강 수사하면서 좀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검찰이 네네.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아까 녹취록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른바 그 대장동 5인방 중에 한 명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내용이 조금씩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골치가 아프다. 관련한 대화가 오가는 걸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로비 정황 증거로 이게 이번에 채택이 됐을까요? 일단 부분이? 장영학 씨의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현재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단 돈은 이제 아들에게 지급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그럼 아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 뇌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지급하려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이고 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것을 지급하려 했던 목적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할 때 성공하는 어떠한 이익을 제공했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한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보면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그랬다.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이 얘기는 결국 돈은 아들에게 주더라도 그 돈의 궁극적인 주체는 아버지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곽상도 전 의원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일단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것이 이게 지금 어떠한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의 그렇죠. 대화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예. 어떠한 경로로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돈을 지급한 사람이 녹음을 한 거란 말이죠. 네. 이것을 본인이 돈을 지급한 사람이면 본인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하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를 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녹취록 중에 보면은 이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그리고 금액, 배분 계획 이런 거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는 진척이 좀 없어 보입니다. 수사 진척이 없어 보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쪽은 조금 이제 막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 진척이 없느냐? 몸통은 누구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대선하고 이게 딱 직결돼 있는 데다가 네.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난 토론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 쪽은 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예. 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몸통은 국민의힘이다. 당시 시의회를 통해서 공공 이 환수를 여러 가지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50억 클럽을 봐라.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50억 클럽, 일명 50억 클럽은 6명의 이름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네. 5명은 법조인이고요. 1명은 언론인.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50억이라는 돈이 확실하게 수령된 건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난밤 구속이 됐단 네. 말이죠. 근데 이 중에 뇌물 혐의가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알려졌고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했던 도대체 6년 재직을 하고 이 젊은 사원에게 50억 퇴직금이 말이 되느냐. 당시 김만배 씨는 이건 정당한 퇴직금이고 위로금 명목이 있다.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다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위로금.
그래도 도대체 이건 산재로도 인정이 안 된 뭐 부상이거니와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세금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대가성으로 전해진 건 25억으로 보는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과연 무엇이냐 하는 예. 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 네. 그 외에 50억이 전달된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네. 뭐 이제 친인척의 회사에 뭐 100억이 들어갔다. 또 본인은 오히려 5억을 출자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 50억씩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녹취에만 등장하거든요. 예. 실현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 자 이제 5개씩 줘야 한다. 그럼 5억입니까? 50억입니까? 50억이다. 네. 근데 이게 몇 명이냐? 6명이기 때문에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예. 라는 이 규모와 이 1인당 금액에 대한 녹취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돈이 이것을 입증해야만 예. 이 차후에 나머지 이른바 클럽의 멤버로 이름이 오른 사람들에 대한 예. 수사가 급물살을 탈 텐데 네. 새로 나온 이 소식은 없습니다. 곽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 50억 클럽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맞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50억 클럽 관련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에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고 나서 이 크게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배임과 관련된 수사가 있고 뇌물과 관련된 수사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과 관련된 수사는 여기에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에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분배하는지 그리고 실명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에도 이제 유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다라고만 해서 유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상할 때는 검찰에서는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개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시도를 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상 현금의 흐름이 정말 50억이 가지 않더라도 이 녹취록과 나머지 행동들을 합쳐서 이 뇌물과 관련된 것들을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네. 그 향후 수사는 자금의 흐름도 추적도 좋지만 그 자금의 흐름의 추적과 더불어서 그동안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시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볼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뇌물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임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하고 정진상 부실장이 네네. 고발이 된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그렇죠. 검찰의 판단 이유는 예, 뭡니까? 검찰의 판단 이유는 뭐 이제 이 자체적인 수사를 해봤지만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더 수사를 더 하든가 소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기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네. 해서 마무리가 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또 대선 관련해서 반대쪽에서는 예. 소환 한 번 없이 무혐의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검찰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이 한 번 최근에 있었던 예. 게 소환하고 나서 알려졌죠. 그래서 소환은 해서 아마 조사는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황무성 사장은 사퇴를 했고 근데 녹취를 듣고 좀 우리가 놀랬죠. 왜냐하면 사퇴 종용이 있었는데 그 종용을 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유한기 전 예. 본부장입니다. 고인이 그런데 이미 되셨죠. 고인이 예. 됐죠. 근데 유한기 전 본부장은 또 생전에 이거 유동규 본부장이 시킨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배임으로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 내막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정진상 전 실장이 어떤 뭐 압력을 행사한 것, 지시를 한 것 이런 정황이 나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시 시장의 전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 그런데 정진상 실장을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뭐 좀 뾰족한 근거는 검찰이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벌어진 일로 지금 선 거기서 그어져 있고요. 성남의 뜰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성남시로 올라가는 정진상 전 실장. 전 실장은 왜 이제 중요하게 보도가 됐었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이 어떤 체포되기 직전에도 전화를 던졌다고 할 때도 그 전에 직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다. 또 실제로 이제 황 사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데 실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목들 뭔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성남 도계공 내에서 예. 지금 이 대장동 관련 수사는 멈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황무성 사장이 고 유한기 본부장하고 대화를 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장님 그리고 뭐 정 실장, 그렇죠. 또 정 윗선도 실장. 언급이 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 부실장은 소환해서 조사를 한번 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서면 조사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런 경우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좀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검찰 입장에 저는 좀 신빙성이 가는 게 예. 물론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으면 뭐 시장님 이름도 나오고 실장 이름도 나오고 뭔가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이 이것을 무혐의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썼어요. 직접 쓰고 본인이 직접 그걸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정진상 이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소환 조사를 했지만 여기에서 뭔가 예를 들면 압박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든지 예. 이러한 진술이 나와야 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사가 가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할 필요성이 그렇죠. 없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그 혐의가 없는데 거기를 한 단계 더 위를 나아가서 단순히 녹취록에 이재명 시장이라는 또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예. 시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사장님 같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만한 그런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어떤 됩니다. 징검다리 같은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건 고발인은 시민단체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떤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면 네. 기소가 될 수도 있지만 불기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불기소로 끝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불기소로 끝나는 것이 억울하고 다시 한번 기소를 하는 절차를 밟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법원에다 재정 신청을 내면 법원이 검찰이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판단인지 아니면 이 불기소는 잘못됐으니까 기소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아, 결론이 뒤집히는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다가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이 핵심 관계자거든요. 근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을 해서 공소권이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서 예. 재정 신청에 올라가긴 했지만 인용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제보자의 관련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한 부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심이 10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네. 자, 소고기 구입 한도를 12만 원에 맞추라 이런 내용을 지금 듣고 네네. 오셨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비서실 법인카드입니다. 네. 직원들 식사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데 사용돼야 될 그렇죠. 카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편법으로 사용됐다 이런 것이 지금 A 씨의 주장인 거죠? 주장이죠. 그런 예. 정황이죠. 지금 이제 네. A 씨가 7급 이제 직원으로 일을 했고 네.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통화하는 대상은 배모사무관 5급에 네. 해당하는 그러니까 배모사무관과 지금 7급 A 씨 간의 통화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의 법인카드.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식사하거나 회의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고 한도가 12만 원으로 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식사를 하는데 한 번에? 예,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인원수 대비로 이제 이 예. 식사값을 곱하면 이 이상은 초과하지 말라고 하는 예.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만 원의 한도를 지켜서 소고기는 예를 들면 이게 사모님 댁으로 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정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12만 원 아래 한 11만 얼마짜리의 소고기를 개인 카드로 사고 그리고 문제는 그 고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순회동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순회동은 이제 자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카드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결국은 공금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쓰이는 식재료를 부당하게 구입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녹취가 나왔고 예. A 씨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이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는 관련해서 이뿐 아니고 예. 이제 과잉의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포괄적인 사과를 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혹은 정말 이것은 이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과잉 충성인 것이냐 이 민주당의 주장 혹은 반대쪽의 주장처럼 김혜경 씨가 알면서도 이 지시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 그 진위 공방이 지금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5급 공무원 배모 씨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이렇게 좀 사적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만약에 지금 감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수사도 뭐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배모 씨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것들은 근거가 있고 카드 예. 바꿔치기와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이렇게 유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횡령죄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금이기 때문에 뭐 네. 국고손실죄까지 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많이 보셨던 게 이제 언론에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도 그 당시 대통령이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그 카드 내역을 다스가 대납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도 횡령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한 정황들이 드러난다라고 네. 하면 공범으로 이제 수사를 가능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결국 최영일 평론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 방식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네. 아니면 배 씨의 단독 소행인지 이게 앞으로 이제 감사나 맞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자, 김혜경 씨가 입장문을 냈죠. 네, 맞습니다. 입장문을 냈고 지금 보시는 대로인데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불찰이다. 배 전 사무관과 친분이 있었고요. 그 오랜 동안 도움을 받아왔는데 상시적으로 조력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몇 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네. 불찰로 생각한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본인의 관련성 여부는 담겨 있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고 예.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감사를 이제 요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대선 이후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좀 빨리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해명은 이것은 이제 과잉 충성이다. 과잉 충성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저것을 여러 차례 그럼 소고기도 결국은 먹었을 텐데 샌드위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겠는가? 갑자기 뭐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예. 이제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지금 대선 30일 남겨놓고 굉장히 큰 이슈로 커졌기 때문에 빨리 또 이것을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부 문제가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말 거치면서 네. 어쨌든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감사의 결과 결국은 팩트가 뭔지를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 점인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김혜경 씨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파일은 공개될 부분이 더 있는 것 같고 네. A 씨의 추가 진술도 그렇죠.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뭐 강요죄,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국고손실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인데 손담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인 어떤 책임 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어렵고 네.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그나마 법 위반으로 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의료법 위반죄. 왜냐하면 약을 대리 처방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죄와 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죄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횡령죄가 이제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하의 징역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감사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 감사와 별도로 수사는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는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법조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횡령으로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금액 특정 부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감사를 진행해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자,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근데 지금 지사직에서 사퇴를 한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책임을 지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그러니까 질 수 이제 있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예. 이게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보는 사안이니 당연히 이제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예. 그것은 뭐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이제 오가게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최단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금액의 특정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이야기는 한 4개월 동안 뭐 6차례 이상 정도, 그럼 네. 12만 원씩 만약 결제를 했고 예.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고심은 이게 결국은 직원들 식사 비용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혹시 공관이나 네. 뭐 제3의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데 뭐 제공된 식사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조사의 결과가 명확히 있고 아니다 이건 가족들이 먹은 게 명확하다. 사적인 식사에 공적인 비용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아까 약사법 위반 문제도 이 약을 대리 처방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이 김혜경 여사가 복용한 게 아니고 배사무관이 쓴 것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반론들도 내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네. 이 정리되는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들어간다면요. 이 꽤 장시간이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 다 특정해도 그럼 이제 1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횡령됐다는 의심 정황인데 예. 역으로 김건희 씨의 지금 20억이 넘게 투자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느냐라는 또 이제 역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우리가 팩트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럼 이게 좀 범죄적 정황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지는 예. 조금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예. 자, 이 또 다른 쟁점인데요. 제보자 A씨 실제 음성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와서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이러한 육성 이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노출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뭐라 그러죠? 공익제보자죠. 공익제보자로 네. 이제 신청해서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내주 초쯤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신변 보호도 해주지만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권익위가 판단을. 네, 근데 하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에 보시면요, 네. 이 고발 사주 논란 벌어졌을 때 조성은 씨라든가 예. 공익제보자인데 또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동현 전 위원장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본선 주자 예. 결정되고 초기에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들이 신상을 마구 공개했어요. 그 당시에 조동현 전 위원장은 이 이름이 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본인은 불편해하시겠는데 아이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이건 굉장히 좀 국민적 분노가 그렇죠.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은 논외로 하고 네. 그것은 본인이 난 좀 보호를 예.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 권리를 획득하고 그건 이제 또 공권력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개인 신상을 이렇게 이제 뉴스에 올라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우리는 언론에서 다 A 씨, 뭐 7급 공무원 이런 정도의 이 꼭 전해야 되는 팩트만 이야기하고 개인 신상과 네.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게 언론도 원칙인데 네. 이렇게 마구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인가? 공익제보 논란 외에도 예. 공익제보자가 안 되면 그러면은 공개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신상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초상권 같은 경우에도 네. 초상권을 함부로 공개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민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적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방송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